안녕하세요, 박프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유료터 낚시터 떡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떡밥과 수온하고 이제 그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때 이제 손맛을 많이 보고 어떤 때 손맛을 적게 보고, 네, 그걸 이제 알고 낚시를 하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, 네,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, 예, 그 부분을 초보자분들께 한번 이렇게 그 참고를 하시고 낚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, 그래서 이제 떡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유료터 낚시터 양어장, 저수지 이런데 그 중국붕어, 향어, 잉어, 이제 그런 종류가 많은 이제 유료터 낚시터에서 떡밥 종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, 예,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온이 있어요. 물의 수온. 물의 수온이 이제 겨울이나 봄, 가을도 이제 좀 약간 늦가을, 예, 늦가을에 들어서 이제 2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갈 때, 예, 그때 사용해야 될 이제 그 지보제와 떡밥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고수온기, 예, 이런 고수온기 24도가 넘어서 지금은 거의 뭐 30도에 육박하는 수온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. 예, 이렇게 고수온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떡밥을 사용을 해야 효과적인가, 그 점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24도를 기준으로 24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, 지금처럼 고수온기다, 그럴 때는 여름에는 이렇게 고수온기 때 사용하는 떡밥은 이 비중이 무거운 떡밥, 그러니까 미끼용 떡밥이죠. 미끼용 떡밥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, 예, 이런 글루텐 계열이나 이런 어분 계열, 예, 이런 글루텐 계열이나 이런 어분 계열, 예, 이런 종류들은 요즘처럼 고수온기 때 밉기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. 밉기 겸 집어제는 요즘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. 이제 바닥으로 고기를 댈 수 있으면 밑으로 끌어내리는, 예, 바닥이 미끼가 항상 바닥에 이렇게 쌓이는 떡밥 종류, 예, 그러니까 비중이 무거운 글루텐 계열이나 이 어분 계열, 예, 이런 종류만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고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초가을이 접어들죠. 초가을이 접어들고 이제 단풍이 무르익을 쯤 되면은 늦가을로 접어들면은 수온이 이제 24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예, 그럴 때는 이제 지보제를 사용을 하는데, 그럴 때는 어떤 지보제를 사용하느냐, 이런 거 비중이 가벼운 거, 예, 찜버거나 보리보리 뭐 그런 지보제 있죠. 예, 그런 지보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, 이제 한바늘에는 글루텐하고 어분 뭐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하고 미끼용을 사용을 하고, 예,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왜 이 지보제는 여름에는 왜 사용을 하면은 안 좋은가, 그 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고수온기 때 고기들이 이렇게 물에 그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속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들이 다 떠버립니다. 이렇게 수면에 다 떠 있어요. 수면에 다 뜨면은 이 식욕이 없어요. 사람도 너무 더우면 식욕이 없는 것처럼 고기도 똑같습니다.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고기가 식욕이 없어져요. 그래서 식욕이 없으니까 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지죠.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, 숨이 차니까. 그래서 잘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가벼운 이 떡밥을 만약에 그 배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고기들은 떠 있는
이 찐버거나 보리나 이런 계열들 집어제에 떠 있는 집어제만 이 비중이 가벼워서 물에 뜨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찔끔 이렇게 먹고 다니고 바닥에 내려가서 미끼를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집어제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. 집어제를 여름에 사용을 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비가 많이 와서 수온이 온도가 뚝 떨어졌을 때, 이제 지금 이제 태풍 오고 이래서 비가 많이 오죠.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수온이 뚝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 물이 한번 아침 저녁으로 역류를 하는데 그 역류를 위에 있는 찬물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, 그럴 때는 집어제를 사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날 아니고 평상시처럼 계속 뜨거운 날을 만약에 출조를 주말 쉬는데 주말에 낮에 되게 뜨거웠어. 근데 출조를 했다. 그럴 때는 집어제를 섞지 마십시오. 낭패 봅니다. 꽝 치고 귀가하는 수가 생겨요. 왜 그러냐면은 떠 있는 고기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위에 이렇게 집어제가 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느냐고 바닥으로 이 고기들이 내려오질 않습니다. 입질을 못 받아요. 그래서 꽝 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기 때는 바닥으로 가라앉는 비중이 무거운 떡밥, 그러니까 미끼용 떡밥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한강이나 이렇게 글루텐, 이렇게 이런 어분 계열이나 글루텐 계열, 예, 이런 뭐 새우 글루텐도 좋고 딸기 글루텐도 좋고, 예, 좋습니다. 요새는 뭐 글루텐도 병원에서 나오는 글루텐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게 글루텐에 많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 계열이나 아니면은 어분 계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여름에는. 왜 그러냐면은 어분 비율을 엄청 높입니다. 냄새가 강하게 퍼지기 위해서, 그래야 그 집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어분을 한 80%, 글루텐은 한 20% 정도 약간 섞어요. 그래야 이 중국 붕어들이 글루텐을 조금 섞어줘야 잘 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수온에 따라서 배합을 하고 안 하고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수온이 높을 때는 배합을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온도가 24도 이하로 수온이 떨어질 때, 네, 그때는 배합을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어항에다가 바늘 담가서 고기 끌어내는 것 정도로, 그 정도로 막 들어가면서 막 입질이 막 찌가 들어가다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집어만 되면 양어장은 그렇게 막 엄청난 손맛을 볼 수가 있어요. 찌맛도 그렇고. 막 너무 바쁘게 낚시하다 보니까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, 그럴 때도 많잖아요. 예. 그런 떡밥 배합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떡밥 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24도가 넘는다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집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. 찐버거나 보리보리, 예, 이런 집어제는 사용을 안 한다. 그리고 24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질 때는 찐버거나 보리보리, 그런 집어제를 사용을 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. 예. 요즘 날이 많이 더워요. 그러니까 출조하실 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황토 떡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떡밥이 아니라 99.9%인가 순황토입니다. 순황토. 네. 네. 황토. 요거는
언제 사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마 양어장 사장님들이 내가 아마 낚시 오면은 쫓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다 낚시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이제 민물 낚시를 좀 이 노지 낚시 아니면은 이제 민물 낚시를 안 가는 그런 상황일 때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양어장을 100% 안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사용을 하면은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납니다. 양어장 가서 고기를 싹쓸이 해간다고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나요. 그래서 요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예.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. 생자리 처음 하는 낚시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앉지도 않는 저 자리만 가면 꽝이야 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대박을 일궈내는 그 비법이 요겁니다. 요걸로 저는 그 비법을 읽어냅니다.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보면은 떡밥통에 보면은 어분밖에 없고 뭐 다를 게 없는데 남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고기가 몰려갖고 입을 해? 입질을 왜 저 사람한테만 몰려갖고 입질을 하지? 예. 그 비밀에 요 항토가 있었습니다. 향어, 잉어, 메기, 장어 낚시터에서도 아주 효과 좋아요. 장어도 효과 좋고 중국붕어, 예, 양어장 유로터에서는 아주 효과를 발휘합니다. 정말 엄청나요. 그래서 쉴 시간이 없이 막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낚싯대 2대 폈는데 찌가 2개가 같이 올라오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네.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때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요걸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.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양어장 2번 다시 못 갑니다. 가는 데마다 쫓겨납니다. 안 그래도 이 유튜브 하기 전에도 많이 쫓겨났는데 고기 많이 잡는다고 많이 쫓겨났는데 네, 저 영상을 찍으면 2번 다시 못 갑니다. 바로 그냥 어휴 저 사람은 뭐 우리 망해 무조건 못 오게 해 낚싯대 피지도 못하게 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황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유료터에서는 황토를 원래 사용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수질을 개선을 합니다. 황토는 수질을 개선을 해요. 물을 이렇게 맑게 개선을 해줍니다.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황토를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.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그걸 힌트를 얻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영상에다가는 어떻게 배합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황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향어, 잉어, 메기, 중국붕어, 저수지, 양어장, 손마터 끝내줍니다. 한 대 가지고 하기도 바빠요. 밥을 달아 던지면 올라옵니다. 찌가 들어가다가 올라와요. 예.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황토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사용을 해보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좋겠습니다. 그리고 노지 대물 낚시에서 새우 낚시 하고 우리
참붕어 낚시 피레미 잡아서 이렇게 바늘에 껴서 낚시하잖아요. 대물 낚시할 때. 네. 그 낚시를 할 때도 황토가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. 대물붕어들 나와요. 네. 이 황토는 잔챙이 잡는 재료는 아니에요. 대물용입니다. 대물용. 잉어도 대물이 덤빕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낚싯대 부러집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잉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궁을 미세하게 조금씩만 섞어서 한번 한 2%? 1%? 2%만 섞어서 어분에다 섞어서 한번 낚시를 해보세요. 잉어는 확실히 큰 씨알들이 잘 나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더운데 즐거운 낚시 되시고요. 네, 출조하시면 늘 대박 나십시오. 감사합니다.